63세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늙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짜예요. 비결이 있어요. 10가지요. 오늘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늙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박미숙이고 올해 63세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다 분가했어요. 아들은 부산에, 딸은 대구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20대, 30대 때는 불행했어요. 돈 없어서요. 남편 월급 적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고 시댁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였고 매일 우울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어요. 40대, 50대 때도 비슷했어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돈 걱정하고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행복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쯤 행복해질까 기다렸어요. 근데 60세 넘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기했어요. 나이 들수록 불행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63세가 된 지금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요. 돈은 별로 없어요. 건강도 완벽하진 않아요. 자식들도 멀리 살아요. 혼자예요. 근데 행복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실천하는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하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 했더니 미수가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었어요. 아니, 특별한 건 없어. 근데 마음이 편해. 행복해 했어요. 나도 그 비결 알려줘. 친구들이 졸랐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말해줬어요. 친구들이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진짜 행복해지네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려고요.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효과 검증된 거예요.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바로 기대치 낮추기예요. 사람들한테, 상황에, 인생에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기대가 높았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식들이 이렇게 커야지.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지.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망도 많았어요. 남편이 기대만큼 안 하면 화났어요. 왜 안 해줘? 다른 남편들은 다 하던데 서운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대에 못 미치면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섭섭했어요. 친구들한테도 기대했어요. 내 생일엔 연락해야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야지. 기대했는데 안 하면 배신감 느꼈어요. 친구가 이럴 수 있어. 서운했어요. 인생에도 기대했어요. 50세쯤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지. 60세엔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실망했어요. 내 인생 왜 이래? 불행했어요. 근데 60세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기대가 불행의 시작이구나. 기대가 높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기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기대 낮췄어요. 뭐 해줄 거라고 기대 안 해.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뭐 해주면 와, 고마워, 감사하게 됐어요. 자식들한테도 기대 낮췄어요. 자주 연락할 거라고 기대 안 해. 바쁠 텐데.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줘도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함이 없어졌어요. 전화 오면 아, 전화했네, 기뻤어요. 친구들한테도 기대 안 했어요. 생일 챙겨줄 거라고 기대 안 해.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니까. 그랬더니 친구가 축하 문자 보내면 와, 기억했네, 감동이었어요. 인생에도 기대 낮췄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라고 기대 안 해.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 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해. 보면 좋고 안 보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졌어요. 기대를 낮추니까 실망이 없어져요. 화날 일이 없어져요. 서운한 게 없어져요. 대신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작은 것도 고맙게 느껴져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친구한테 이 얘기했어요. 기대치를 낮춰봐 했더니 그게 어떻게 돼? 자식들이 자주 연락해야지 했어요. 그 기대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낮춰봐 설득했어요. 친구가 한 달 동안 연습했대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기 처음엔 어려웠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래요. 전화 안 와도 바쁘겠지. 이해되고 전화 오면 와, 기쁘고 마음이 편해졌대요. 미수가 진짜 효과 있어. 요즘 마음이 편해. 친구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치? 기대 낮추면 행복해져. 제가 말했어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예요. 정말 작은 것들이요. 젊었을 때는 큰 것만 쫓았어요. 돈 많이 벌기, 좋은 집 사기, 자식 명문대 보내기. 큰 목표만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못 봤어요. 아침에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편한 잠자리.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것밖에 없어? 불만이었어요. 근데 60세 넘으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요. 밥 먹을 때도 이 밥이 맛있네. 고마워 생각해요. 잠 잘 때도 편한 잠자리가 있어서 좋아. 감사해요. 정말 작은 것들인데 이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 햇살이 따뜻해. 고마워 생각해요. 비 오는 날도 비 소리가 좋네 이렇게요. 친구한테 문자 오면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길에서 누가 웃으면 기분 좋아지네. 고마워, 이래요. 매일 감사할 게 생겨요.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요. 작은 것들이지만 쌓이면 큰 행복이 돼요. 하루가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이게 행복이에요. 노트에 적어요. 매일 밤에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엔 잘 안 떠올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10개도 넘겠어요.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어제 쓴 거 보여드릴게요. 1점 아침에 몸이 안 아파서 감사. 2점 딸한테 전화 와서 감사. 3점 점심 맛있게 먹어서 감사. 4점 날씨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 5점 이웃 할머니가
인사해줘서 감사,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요. 하루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좋은 날이었네 생각하게 돼요. 행복해져요. 내일도 기대돼요. 내일은 또 뭘 감사할까? 설레요. 친구한테 추천했어요. 너도 감사 노트 써봐 했더니 뭘 그런 걸 써? 했어요. 해봐. 효과 있어 설득했어요. 친구가 일주일 동안 써봤대요. 미수가 신기해. 내 하루가 이렇게 좋았구나 깨달았대요. 맨날 불평만 했는데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 그동안 못 봤던 거야. 친구가 말했어요. 그치,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여. 제가 말했어요.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요. 비교하지 않기예요. 남이랑요. 젊었을 때는 맨날 비교했어요. 친구들이랑요. 걔는 집이 크네. 걔 남편은 돈 많이 버네. 걔 자식들은 명문대 갔네.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꼈어요. 남편이랑 다른 남편들 비교했어요.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못해? 불만이었어요. 자식들도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했어요. 왜 우리 애들은 성적이 낮아? 속상했어요. 내 인생이랑 다른 사람 인생 비교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불행해? 비교하면서 우울했어요. 비교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60세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비교가 독이구나. 남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돈 많아. 근데 나는 나야. 나한테는 건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저 집은 자식들이 잘났어. 근데 내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만족하게 됐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요. 건강, 집, 연금, 친구들, 취미. 많더라고요. 비교할 때는 안 보였는데 비교를 멈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복받았구나. 감사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내 인생에 만족하게 됐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거요. SNS도 끊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요. 거기 보면 남들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들이랑 행복해 보이고 보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안 그래? 이렇게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비교할 일이 없어요. 내 인생만 봐요. 내가 뭘 가졌는지, 뭘 할 수 있는지만 봐요. 그럼 만족스러워요. 충분해요. 행복해요. 네 번째 방법은요. 과거 후회 버리기예요. 젊었을 때는 과거를 후회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맨날 후회했어요. 과거에 집착했어요. 20대 때 더 공부할 걸, 30대 때 돈 더 모을 걸, 40대 때 남편이랑 잘 지낼 걸 후회투성이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맨날 후회했어요. 그게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60세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걸로 됐어.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니까 가벼워졌어요.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졌어요. 후회가 사라졌어요.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대신 현재에 집중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오늘 뭐 하면 좋을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 후회하느라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요. 다섯 번째 방법은요. 건강에 집중하기예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안 아프니까요. 막 살았어요. 밤샘 일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몸을 혹사했어요. 60세 넘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아, 건강이 중요하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더라고요. 지금은 건강에 집중해요. 매일 산책해요. 30분씩요. 무릎 아프지만 걸어요. 걸어야 더 안 아프더라고요. 운동해요. 스트레칭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씩요. 잘 먹어요. 채소, 과일, 단백질. 골고루요. 인스턴트 안 먹어요. 집에서 해 먹어요. 건강하게요. 술 안 마셔요. 담배도 원래 안 피웠고요. 물 많이 마셔요. 하루 8잔요. 잘 자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8시간이요. 충분히 자니까 컨디션이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화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요.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아요. 2년에 한 번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약도 잘 챙겨 먹어요. 혈압약, 관절약이요. 의사 말씀 잘 들어요. 건강에 집중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요. 무릎도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산책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행복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요. 관계 정리하기예요.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했어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다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맨날 불평만 해요. 만날 때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친척은 자랑만 해요. 듣기 싫은데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은 험담을 좋아해요.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60세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 없구나. 나한테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친구한테 연락 끊었어요.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자랑만 하는 친척도 거리 두었어요. 듣기 싫으니까요. 험담 좋아하는 이웃도 피했어요. 불편하니까요. 대신 좋은 관계에 집중했어요. 긍정적인 친구들이요.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들이요. 편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만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에너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충전되는 거예요. 관계의 질이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양이 아니라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3명이 나아요. 편한 관계 몇 개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건 나를 불행하게 해요. 지금은 진짜 친구 5명하고만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웃고 편해요. 행복해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이런 관계만 있으면 돼요. 7번째 방법은요. 취미 갖기예요. 젊었을 때는 취미가 없었어요. 바빴으니까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간이 없었어요.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60세 넘으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애들 다 컸고 일도 안 하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봤어요. 지루했어요. 무료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취미 하나 만들어봐 권했어요. 뭘 물었더니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그림, 서예, 노래, 댄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서예가 제일 좋았어요. 갈고, 붓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서예 배워요. 복지관에서요. 2시간씩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걱정도, 불안도 다 사라져요. 오직 붓질에만 집중해요. 작품도 만들어요.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놨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뿌듯해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와, 잘한다. 칭찬해줘요. 기분 좋아요. 취미가 생기니까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엔 뭘 쓸까? 설레요. 서예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취미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8번째 방법은요. 봉사하기예요. 젊었을 때는 봉사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 일도 바빴으니까요. 봉사는 나중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유 생길 때요. 60세 넘으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봉사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모집한다기에 신청했어요. 처음 가는 날 떨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밥 담고 국 담고 반찬 담고 어렵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뿌듯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금요일 아침에요. 2시간 봉사해요. 배식하면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눠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인사해요. 어르신들이 웃으면 저도 행복해요. 봉사하니까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되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올라가요. 보람 있어요.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살면 외로워. 남을 돕고 살면 행복해 깨달았어요. 봉사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베푸는 행복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요. 9번째 방법은요. 배우기 멈추지 않기예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배울 게 없이 생각했어요. 학교 졸업하면 배움도 끝이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60세 넘어서도 배울 게 많아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요. 스마트폰, 인터넷, SNS. 다 새로운 거예요.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 뒤처져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스마트폰요. 이거 어떻게 써? 막막했어요. 근데 딸이 가르쳐 줬어요. 천천히 하나씩요. 카톡하는 법, 사진 찍는 법, 검색하는 법. 배웠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잘 써요.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유튜브로 운동 따라하고, 검색으로 모르는 거 찾아보고. 편해요.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복지관에서 컴퓨터도 배웠어요. 한글, 엑셀, 인터넷. 기초적인 거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63세에 이걸 배우네 신기했어요.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영어도 조금씩 배워요. 유튜브로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하니까 늘어요. Hello, thank you 이 정도는 해요. 외국 여행 가면 쓸 수 있겠어요. 배우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요.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젊구나. 이런 느낌이요. 행복해요. 10번째 방법은요. 지금 이 순간 살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미래만 걱정했어요. 애들 대학 어떻게 보내지? 노후 준비 어떻게 하지? 맨날 미래 걱정했어요.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하고 정작 현재는 안 보는 거예요. 오늘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현재를 즐기지 못했어요. 60세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라. 그럼 지금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요. 미래 걱정 안 해요. 과거 후회 안 해요.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 뭐 하면 좋을까?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오늘에 집중해요. 산책할 때도 그래요. 걸으면서 주변을 봐요. 나무, 하늘, 구름, 사람들. 다 보여요. 예전엔 걱정하느라 못 봤는데, 이제는 보여요. 저 나무 예쁘네, 하늘이 파래, 감탄해요. 밥 먹을 때도 집중해요. 맛을 느껴요. 밥의 식감, 국의 온도, 김치의 맛. 다 느껴요. 예전엔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음미해요. 이 밥이 맛있네, 행복해요. 친구 만날 때도 집중해요. 친구 얘기를 들어요. 진심으로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오직 친구한테만 집중해요. 친구가 넌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고마워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니까 행복이 커져요. 과거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느라 놓쳤던 행복들이요. 다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이 행복하구나 깨닫게 돼요. 이 10가지를 실천하니까요. 63세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진 거예요. 진심이에요. 20대, 30대 때보다, 40대, 5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나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도 바뀌었어요. 제가 알려준 10가지를 실천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될까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씩 해보더니 진짜 행복해지네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기대치를 낮췄대요. 아들한테요. 그랬더니 서운함이 사라졌대요. 전화 안 와도 괜찮고 오면 기쁘고 마음이 편해졌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감사 노트도 쓰고요. 하루가 달라 보여.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취미를 시작했대요. 노래요.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갔대요. 일주일에 2번 연습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아. 스트레스가 다 풀려 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내가 도움됐구나. 보람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이 10가지를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강연했어요. 늙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요.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50명 정도 왔어요. 다들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1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제 경험담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불행했다가 행복해졌는지요. 다들 고개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강연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잡으시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제 얘기가 도움된 게요. 다른 할아버지도 저도 해볼게요. 특히 기대치 낮추기요. 자식들한테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 낮춰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됐구나. 내 경험이 의미 있구나. 보람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늙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예요. 행복해질 기회요.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첫째, 기대치 낮추세요. 사람들한테, 상황에, 인생에 기대 낮추면 실망 없어요. 감사 많아져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정말 작은 것들에요. 햇살, 밥, 잠자리.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 노트 쓰세요.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랑요. 비교가 불행을 만들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만족하세요. 넷째, 과거 후회 버리세요. 바꿀 수 없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인정하세요. 다섯째, 건강에 집중하세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세요.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에요. 여섯째, 관계 정리하세요. 불편한 관계는 버리세요. 좋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질이 중요해요. 일곱째, 취미 가지세요. 뭐든지요. 좋아하는 거요. 취미가 삶에 활력을 줘요. 행복을 줘요. 여덟째, 봉사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베푸는 행복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아홉째, 배우기 멈추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배워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즐거워요. 자존감 올라가요. 열째, 지금 이 순간 사세요. 과거 후회 말고, 미래 걱정 말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이 행복이에요. 이 10가지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결심하고 실천하면 돼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행복이 찾아와요. 서서히요. 확실하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될까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씩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말로요. 행복해지더라고요. 63세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늦은 게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세요.
이번 달엔 기대치 낮추기, 다음 달엔 감사하기.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그럼 변화가 와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바빴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시간이 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보낼 건가요?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저는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어요. 10가지를 실천하면서요. 그랬더니 행복해진 거예요. 63세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돼요. 나는 행복하게 늙을 거야. 결심하세요. 그리고 10가지를 실천하세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3개월만 하면 변화가 와요. 6개월 하면 확실해져요. 1년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불행했어요. 외로웠어요. 내 인생 뭐지? 허무했어요. 근데 10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변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요. 상황이 어떻든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결심하고 실천하면 돼요. 10가지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예요. 첫째, 기대치 낮추기. 사람들한테, 상황에, 인생에. 기대 낮추면 실망 없고 감사 많아져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기. 햇살, 밥, 잠자리. 정말 작은 것들에 감사 노트 쓰세요. 셋째, 비교하지 않기. 남이랑 비교가 불행 만들어요. 나는 나대로 충분해요. 넷째, 과거 후회 버리기. 바꿀 수 없어요. 받아들이고 놔두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건강에 집중하기. 산책, 운동, 잘 먹기, 잘 자기, 검진.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에요. 여섯째, 관계 정리하기. 불편한 관계는 버리고 좋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질이 중요해요. 일곱째, 취미 갖기. 뭐든지 좋아하는 거요. 취미가 삶의 활력과 행복을 줘요. 여덟째, 봉사하기. 남을 도우세요. 베푸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아홉째, 배우기 멈추지 않기.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세요. 새로운 거 배우면 자존감 올라가요. 열째, 지금 이 순간 살기. 과거 후회 말고 미래 걱정 말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이 10가지예요.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되네요. 더 행복해져 있을 거예요. 더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더 만족스러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요.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70세, 80세가 어떨지요.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더 평온해질 거예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 10가지를 계속 실천한다면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예요. 불행하게 살 건지, 행복하게 살 건지.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10가지를 실천하면서요. 그래서 63세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행복하게 늙으세요. 최고로 행복하게요. 나이 드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느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63세 할머니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가지를 실천하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진짜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믿어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겁게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세요. 최고로요. 응원합니다. 저는 박미숙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희망을 얻었어요. 늙는 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기회라는 걸요. 10가지만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저도 실천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하게 늙어요. 고맙습니다.